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수저라고 하는 이야기, 금수저라고 하는 조건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넘어서고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수저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일기 쓰기예요. 주제는 뭐냐면 일기 쓰기. 가장 큰 대인을 만나는 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인,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죠. 대인은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아주 재산이 많은 나의 부모님, 또 높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만 대인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줄 수 있는 분을 모두 대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대인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은 일기쓰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대인 얘기를 하는데, 이 일기쓰기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처음 중학교로 들어갔을 때가 1975년이에요. 40년도 훨씬 더 지났어요. 그때는요, 중학교라고 하는 거는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뭐 설레지만은, 그때는 중학교 때는 교복을 입었거든요. 벌써 구분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알파벳도 모릅니다. 영어라는 것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ABCD도 모르고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중학교에 가면 처음으로 ABCD를 배워요. 얼마나 참 신기한지 몰라. ABCD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그때는 과학 시간이 물상이라는 과목이 있었고 생물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물상 시간에 가끔 과학실에 가서 실험도 하고 이렇게 알콜 램프에 불을 붙인다거나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생물 시간에는 또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해골 같은 거 이렇게 쫙 모형 있죠? 그런 거 보고, 또 사람의 뱃속 위는 이렇게 생겼고, 그런 거 과학실 가서 보는데 얼마나 참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재밌었던 생각은, 생물 시간에 해부를 이제 해부하잖아요. 해부하는데 붕어를 하거나 아니면 개구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붕어 해부하고 싶은 사람은 붕어를 가져오고, 개구리를 해부하고 싶은 사람은 개구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한 마리만 잡아오면 또 생물 시간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 세 마리 정도 이렇게 물통에 가져옵니다. 그날 아침에는 그냥 교실에 붕어 그 비린내가 나고, 또 개구리가 막 교실 안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참 그때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한 시대였지만 그래도 추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에게 추억에 남았던 시간이 이제 바로 국어 시간이었어요. 이 국어 선생님이, 저는 학창시절 내내 국어 성적이 나빴어요. 거의 중하위급밖에 안 됐는데, 국어 시간은 지루하지는 않았는데 국어 시험은 항상 제가 못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이 국어 선생님은 아주 강의를 재밌게 하셨어요. 그래서 늘 깔깔 웃고, 이 선생님은 정말 아주 수업을 재밌게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매주 목요일이면 일기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기검사. 옛날에 이게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노트 크기가 이제 한 뭐 B5 정도 크기 보통 많이 쓰는 노트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탁 나눠 가지고 이제 여기 하나에 하루 일기를 요 정도 양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이면은 일기 검사를 합니다. 이 일기 검사 할 때는 무서워요. 그렇게 재밌게 수업하는 선생님이 일기 검사 할 때는 이런 그 큰 몽둥이 있죠.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 아픈 몽둥이로 일기 안 써온 사람은 10대씩 맞다를 맞았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 일기 검사 받을 때 이렇게 손 들고 벌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일기 검사만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것이 진정한 교육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뭐 사인해주고 도장 찍어주고 그러는데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기를 이렇게 몇 개씩 읽어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내용, 또 글을 잘 쓴 거 이런 거는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기 검사 하려고 이렇게 노트 들고 이렇게 딱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선생님이 먼저 읽고 뭐 선생님 혼자 킥킥거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를 꺼내가지고 읽어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죠. 우리는 서서 같은 반 동료 아이가 쓴 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내용이 참 많았어요. 뭐 자기 집안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거 또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는 내용 또는 이제 뭐 어떤 책을 봤다, 영화를 봤다 그런 내용들, 어디 소풍을 갔다 왔다 이런 내용들 중에 잘된 거를 선생님이 읽어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우리들에게 좋은 교육의 제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몰래 비리를 성공한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읽어주셨어요. 그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그 주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번 아니면 이제 당번 이런 말을 쓰죠. 당번 이건 이제 지금도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반에서 2명씩 항상 순서를 정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와서 교실 문도 열고 또 이렇게 물도 뿌리고 또 이렇게 칠판 지우개 같은 것도 항상 털어놓고 또 아이들이 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전자에다 물도 떠오고 뭐 이런 봉사하는 게 이제 주번인데 어떤 아이가 이제 주번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때는 뭐 집에 가면 쓰러져 잡니다. 너무 하루 종일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걸레를 이렇게 빠른 그 바켓스가 있어요. 그 바켓스에 이제 그 걸레 빠른 물, 이 구정물 이거를 이제 그 밑에 수도관에까지 들고 가서 버려야 되는데 우리 교실이 3층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가득 들은 이 구정물이 가득 들은 바켓스를 들고 가는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 교실 지나가면서 조금씩 흘렸다는 거예요. 요만큼 흘리고 또 너무 많이 흘리면 또 표시 나니까 조금 흘리고 또 한 계단 내려가서 또 조금 흘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도관에 다 버리러 갔더니 바켓스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더라.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아이고 그걸 들을 때 얼마나 재밌고 또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기검사는 공포 시간이기도 하면서도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로 일기를 안 써오면 그 빠따를 10대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10대는 정말로 큰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막 가는 사람 아니면 전부 일기를 다 써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목요일이 되면 1시간 이상 일찍 학생들이 학교에 옵니다. 왜 오겠어요? 일찍 와가지고 떠들지도 않아요. 우리 중학교 1학년이면 얼마나 떠듭니까? 뭐 아침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떠드는 방은 교장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막 혼내고 그랬는데 이 목요일은
일찌감치 아이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는 조용히 써요. 일기를 쓰는 거예요. 뭐 성실하게 일주일 일기를 다 써온 학생도 있겠지만 그런 학생은 뭐 아침에 떠들지도 않겠죠. 대부분은 일기가 미흡합니다. 좀 썼더라도 다 못 썼거나 또 한 절반 정도 써온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그래 조용히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정신없이 쓰는 거예요. 애지간히 써온 사람은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다 썼는데 뭐 미흡한 사람은 1시간이 지나도 아침 수업이 시작이 돼도 아직 다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도 몰래 이제 교과서 밑에다가 일기장을 넣고는 또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영어 시간인데도 몰래 일기를 쓰고 수학 시간인데도 몰래 일기를 쓰고 2판 4판도 있어요. 2판 4판. 뭐 일기를 쓰려면 거리가 있어야지. 근데 거리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아이도 있죠. 그런 아이는 옆에 학생 거 보고 뺏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뺏겨가지고 들켰나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몇 번 뺏겨봤는데 안 들켰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매주 목요일은 공포 내지는 또 즐거움으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2학기가 됐어요. 2학기가 됐는데 1학년 2학기 때 주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2학기 때 교내 100일장이 열렸어요. 100일장. 100일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100일장은 글짓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그날 이렇게 뭐 어떤 주제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글짓기를 해가지고 이 글짓기를 해서 글을 잘 쓴 학생 또 상을 받은 학생은 학교의 교지, 우리 교지라는 말 있죠? 교지. 학교 교지에 이제 글짓기 한 내용이 이렇게 실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옛날부터 글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대충 써서 냈는데 우리 반 아이 하나가 그 100일장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축하해주고 또 선생님이 칭찬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그 100일장에서 입상한 그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일기 아닌 주기였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일기 아닌 주기입니다. 주기.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짐작하시겠죠? 일기가 아닌 주기. 하루하루 쓰는, 매일 쓰는 일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주기.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아침 일찍 나와서 한 주간의 일기를 쓰던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아주 참 글을 잘 써가지고 그것이 교지에 실린 거예요. 입상도 하고. 저도 읽어봤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모두 알고 겪었던 이야기지만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는 그걸 표현하는 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저녁에 노을을 붉게 물든 노을을 보고 아름답다 이거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붉게 물든 노을을 보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죠. 바로 그런 이문세의 붉은 노을 그런 가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술가의 문학가가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런 글을 쓰지는 못했지만 그 글의 모든 내용은 사실 우리들 모두의 내용이었어요. 참 얼마나 참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2학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이제 2월이 됐어요. 2월이 되면은 이제 새 학년 올라갈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2월 한 두어 주 학교를 가면은 이제 봄방학을 합니다. 이제 봄방학 전에 이제 2월에 이제 마지막 국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하필 목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마지막 일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참 그때 마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기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날은 일기 안 쓴 아이를 이렇게 때리질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이제 일기 검사를 하셨어요. 그 이제 저희도
그냥 일기검사를 봤는데, 왠지 시원하면서도, 이제 다시는 일기검사를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진짜 막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왠지 마음이 좀 섭섭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원섭섭. 시원섭섭. 이런 말 들어봤죠? 시원섭섭. 시원하기도 하고, 이거 뭐 두 개가 그 정반대의 의미죠. 이런 걸 우리 옥시모론이라고 하죠. 옥시모론. 어떤 서로 좀 모순되는. 옥시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아주 샤프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전곡을 찔른다 이런 뜻이고, 모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보통 영어로 보면 모론은 바보 뭐 이런 멍청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바보스러운, 전혀 반대 의미가 바로 이 시원섭섭 같은 거죠. 뭐 유명한 우리 폴 사이먼의 노래 The Sound of Silence 아시죠? Sound. 이것도 마찬가지로 Silence, 조용함, 침묵인데 Sound, 침묵의 소리가 날 수가 없죠.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 이것도 바로 옥시모론 같은 것이죠. 경상도 사람은 이 발음을 못합니다. The Sound of Silence 이렇게 발음해요. 우리도 이렇게 시원섭섭한 마음을 가졌어요. 참 왠지 시원하고 가슴이 확 아주 편안해지면서 일기 안 써도 되니까, 그러면서도 왠지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선생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일기 검사를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일기 검사를 이제 대충 다 이제 그날은 뭐 읽어주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일기 검사를 다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딱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미소를 띠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숙연한 마음이 들어서 가만히 이제 어색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선생님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나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한테 국문법 배웠어요? 시조, 뭐 수필 이런 거 배웠어요? 무슨 정형시는 어떻고 뭐 시조는 어떻고 그런 거 배웠어요? 그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작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일기검사를 받으면서 앞으로도 일기검사 없어도 일기를 쓸 수 있는 학생이 된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배운 것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앞으로 계속 일기를 쓰는 학생이 생긴다면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정말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은 이렇게 다 결심했습니다. 꼭 일기를 써야 되겠다.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저는 못했지만 일기는 지금까지 이제 씁니다. 쓰는데 물론 매일 못 썼죠. 뭐 몇 달에 한 번 쓸 때도 있고, 어떤 일기장을 이렇게 보면 한 장을 탁 넘기면은 해가 바뀐 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그동안 일기를 좀 쓰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쓰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리고 또 새롭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기의 맥이 끊기지가 않았습니다. 옛날에 일기장이 이제 다 보관이 되기도 하고 또 잊어버린 것도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때 제가 일기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AFKN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라디오, 텔레비 다 나오는데 이제 주로 저희는 라디오를 봤죠. 24시간 동안 이게 나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위해서 24시간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FKN 라디오를 틀어놓고는 뭐 기타도 치고, 공부는 전혀 못했으니까 공부를 할 줄 몰랐어요. 기타 치고 또 뭐 시를 읽기도 하고 노래를 배우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때 AFKN에서 뭐 그 당시 유명했던 비지스라든지 뭐 이런
뭐 아바라든지 뭐 이런 뭐 그 음악들을 그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들었던 데인데, 그때 일기도 가끔 썼습니다. 일기도 가끔 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아직도 미숙하고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학식도 없고 너무나 이제 시작 단계밖에 안 되는 어린 학생인데도 그래도 그때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느꼈고 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모습이 그 일기를 통해서 엿보이게 되니까 참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그 일기가 의미 있었던 때는 군 복무할 때였어요. 저는 이제 군 복무를 오공수에서 했었는데, 이 공수부대는 1년 중에 몇 달을 산속에서 보냅니다.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비틀을 팝니다. 뭐, 저 강원도 태백산이나 소백산이나 지리산 이런 쪽에 가서 비틀이라는 게 뭐냐면 땅굴이에요. 이렇게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 속에서 생활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동료들은 그 땅굴 속에서 주로 뭐 고스톱을 친다거나 또 술을 먹는 일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땅굴에서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일기를 쓰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군대에서는 일기를 쓰면 그게 불법입니다. 군사 기밀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훈련을 받고 뭐 어떤 일정 같은 게 나오니까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래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첩에다가 이제 뭐 원래 일기를 조금씩 썼어요. 어느 그런 고참, 나쁘다, 나쁜 놈,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이랬었다, 뭐 그런 그 느낌들이 그 일기장에 기록이 되고, 지금도 제 서재에 그때 썼던 일기장이 있어요. 수첩에다가 썼는데, 그 시대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처음으로 낙하산을 타던 바로 그날도 일기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 낙하산을 착용할 때는 벌벌 떨립니다. 비행장에 가가지고 낙하산을 착용을 하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 그렇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타서 드디어 이제 저기 이제 팔당댐이라든지 또 처음엔 팔당댐에서 뛰었습니다. 미사리. 지금은 이제 카페가 많지만 옛날에는 미사리는 조정 경기장도 없고 이렇게 한강변에 팔당댐 밑에 그냥 큰 돌만 이렇게 있는 그런 아주 그 벌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처음으로 내 낙하산이 이렇게 펴졌을 때, 그때의 감동이 바로 일기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읽어보면 그때의 기분이, 그때의 느낌이 아주 뭐 생생합니다. 여러분, 일기라는 거를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일기는 물론 소중한 역사 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뭐 삼국유사나 이런 것만 일기가 아니죠. 이런 것만 역사가 아니죠. 어느 누구의 무덤에서 일기장이 발견이 됐는데 그 일기에 그 시대가 담겨져 있죠. 오히려 더 참된 삶의 모습도 일기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일기장에 있으시면 소중한 사료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 시골에서 평생 한 40년 농사 짓던 할아버지가 달력에,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에 달력이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아주 큰 달력에 막 글씨도 크게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요 이제 큰 공간에다가 이렇게 자기 써 놓는 거예요. 내일은 뭐 하는 날, 뭐 비가 왔다, 뭐 씨를 심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썼는데, 그 달력을 한 몇십 년 동안 보관을 했더니 나중에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되더라. 그런 그 소중한 자료로도 쓰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요 더 중요한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일기를 쓰는 순간은 내가 이 세상에 중심에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지요. 이렇게 지구가 둥겁니다. 그러면 이 둥근, 동그랗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구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여기 파리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서울이 있죠. 이쪽에는 이제 뉴욕이 있겠죠. 여긴 시드니나 이런 게 있겠죠. 서로 파리가 중심이다. 뉴욕이 중심이다. 서울이 중심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지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지구는 구잖아요. 구는 구는 어느 지점이든지 점을 찍으면 그 지점이 그 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한, 이 우주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미약하고 먼지보다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서 있는 순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일기장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 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 나는 온 세상 역사의 한 복판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내 지위가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정말 미천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일기를 쓰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기라는 것이 뭡니까? 일기는 오늘 하루의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일주일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1년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루의 나를 돌아본다. 리트로스펙트죠.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나를, 한 주간의 나를, 한 달 동안의 나를, 그동안의 나의 모습을 내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돌아본다, 회고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스펙트. 전망이라고 하죠? 나의 내일, 나의 미래, 앞으로의 나의 생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기는 나를 세상 역사의 중심에 올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정말 만약에 강도가 있다. 좀 극단적인 예예요. 이게 그냥 극단적으로 재미로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강도인데, 이 강도가 만약에 일기를 쓰는 강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강도 짓을 끊지 않겠다. 강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사이코패스는 다릅니다. 사이코패스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나를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죠. 우리 일기라고 하는 것은 리트로스펙트. 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비춰봅니다. 거울에 비춰보면 낮에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저녁에 와서 내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이렇게 뭐가 묻었어요. 또는 내 옷에 이런 반전 얼룩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봅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죠. 사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만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살면서 실수나 어려움을 줄이면서 살 수가 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니까. 그렇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치고 일기 안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훌륭하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일기와 함께 살지요. 일기는 나를 회고하게 하고 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니까. 또 일기는 나 자신을 이 세계 역사에 이 어마어마한 무한대 크기의 우주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주니까. 일기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일기 쓰는 거를 말을 조금 바꿔서 오늘 제목으로 한번 보세요. 가장 큰 대인을 만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또 일기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대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인을 만나는 사람들은 유리하고 아주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대인은 꼭 유명하거나 권력이 많고 또 그런 사람만 대인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내가 아이를 보더라도 배울 수 있고, 노인을 보더라도 배울 수 있고, 누구를 보더라도 내가 배울 수 있는 마음과 배울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에 나는 그 대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견대인이라 그랬죠.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게 된다면, 대인을 볼 줄 아는 눈이 뜨인다면 그것은 이익이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대인을 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한 대인 중에 가장 큰 대인을 저는 나 자신이라고 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대인은 나 자신이에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나를 모니터할 수 있는,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 나 자신을 우리는 일기를 쓸 때에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 평상시에는 이기적으로 독단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일기를 쓰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로 강조하는 것이 금수저를 넘어서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대인을 만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이라는 것이 이번 강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지위나 돈이 더 많고 높고 나보다도 나이가 많고 이런 사람만 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를 보더라도 배울 수 있는 것, 내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이전에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만은 똑같이 누구를 보나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누구나 그걸 보고 깊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눈이, 깨달음의 마음이 열리는 사람은 그 장면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죠. 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존경할 만한 사람 대인이지만 간혹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도 대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일기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기를 쓰다 보면 결국은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로 나예요. 일기를 쓰면 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나 자신과 무한한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게 돼요. 바로 그 나 자신이 사실은 이 시대 최고 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 자신이 이 시대 최고로 소중한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놀라운 대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기를 쓰는 사람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금수저를 소유한 사람이다. 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대인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대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일기 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내 안에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스승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나의 삶을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줄 대인을 내 안에 소유하게 되죠. 우리 대인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견대인이라고 그랬죠?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그랬죠. 훌륭한 대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대인,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대인, 그 나 자신은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일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나 자신 대인은 나의 인생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뭐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자신의 생을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을 꼭 다시 뵀으면 좋겠어요. 아마 살아계시면 한 89세, 뭐 80대 후반 정도 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 만약에 만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선생님, 일기를 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시고 일기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에 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지켜왔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노력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일기를 쓰심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대인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사시고, 하루하루 돌아보는 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일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